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 공방 속에서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지만 전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기관의 순매도 영향에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지난 7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했지만 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듯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또 현지 시각으로 21일 잭슨 홀 옐런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죠. 이 연설도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요.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보다는 고용시장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용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중심이 된 입장에서는 고용의 질적 개선에 대한 부분, 즉 파트타임 임금 부분이라든가 임금 상승률 또는 이런 실질 임금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질적 개선은 미흡하고요. 이런 기조 때문에 아마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 통화의 저금리 기조 자체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 일단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잭슨 홀 연설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FOMC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FOMC 내용의 연장선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도 어느 정도 관심권에 들어오는데요. 유럽권과 관련해서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유럽권의 경제와 또 유동성에 미칠 영향도 간접적인 관심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던 이 두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과 변수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 변수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과 관련돼 있는 통화정책 변수가 예상대로 큰 변동 없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중국 제조업에 대한 향방 그리고 마지막 국내 실적 변수 이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라크 사태는 어제 기자 참사로 인해서 미국 대응이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속적으로 지속되지만 이라크 문제는 남부가 아닌 북부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힘의 균형상으로 보면 이라크 사태가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의 핵심으로 부상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다소 진정 조짐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26일 날 또 한 번의 회동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정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 오늘 발표하는데요. 7월달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가 계속 개선된 흐름이라면 오히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연장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 같습니다. 국내 실적 변수 같은 경우는 아직 IT와 자동차 쪽에 뚜렷한 개선은 없지만 기타 다른 업종들, 금융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 통신, 그다음에 일부 소재 업종 중에서는 실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실적에서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업종별로 좀 접근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 반영된 탓인지 현재 시장은 기대만큼 움직여주고 있질 않습니다. 정책 효과는 소진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천천히 반영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애초 이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초이노믹스의 내용 자체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 효과를 견인했고요. 이런 그 3대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과 내수의 기본 축으로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금리 변수와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책 건조를 가는 걸 세 가지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단기보다는 중장기 이슈들이 많고요. 중장기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2, 3분기 정도 후에 실물 경기로 경제 성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역시 증권 시장에서는 할인율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 효과까지 걸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여기서 자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시차 효과.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다소 좀 단기 효과, 중기 효과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시장은 증시 할인율 쪽에 좀 초점을 더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0원 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반면에 엔화 환율은 103엔 선에서 바짝 쫓아와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한 전망과 체크포인트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상당히 강세일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완만한 달러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달러 쪽보다는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달러의 강세를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 금리하고 미국 금리 차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원화는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폭이 좀 제한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원화가 다소 좀 강세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가 본격적으로 약세가 되는 구간은 아무래도 미국 통화정책 변경이 나타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달러 강세는 아무래도 내년도 초반 또는 빨라야 올해 말 정도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원화 강세의 압력이 좀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할 점은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인데요.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엔당 원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다시 흘러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엔화의 변동에 대한 원화 변동에 대해 시가가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들을 주시한다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의 변동은 약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좀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환율의 변동과 관련해서 100엔당 원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역시 수출 업종보다는 내수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 폭은 더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최근 내수와 서비스 업종이 순환 상승을 통해서 이격 조정을 좀 겹치는 업종과 대표 종목이 있고요. 사실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5일선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격을 좀 활용한 접근이 좀 내수 업종에서는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만약에 지수가 2,080포인트 정도 전고점을 좀 회복하는 국면이 나타난다면 증권 업종이 좀 이격을 먼저 조정했기 때문에 이격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는 통신 업종하고 유틸리티 업종이 여러 측면에서 아마 모멘텀이 강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도 재차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IT 내에서는 역시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하이닉스의 재부각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저께 추천해 주셨던 우성사료 아직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장도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종목 AS를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 우성사료였습니다.
시초가 권역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지금 한 0.4% 정도 손실권역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존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3분기 때도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곡물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강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MSCI 한국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약 0.7% 정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상승적인 모멘텀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야간 시장에서 0.1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현 선물 매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 약 5,3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늘 금일도 출회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일과 같은 마찬가지로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일단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수 부분들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종목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상승 추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신저가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뭐 SOE라든가 조선주, 정유주 이런 종목군들이 악재거리가 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즉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수 섹터 종목군도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민감주들을 좀 보신다면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상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일부 현금화를 만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 현금화 전략을 했다면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수 섹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 섹터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들 종목군들이 아마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 때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들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영흥철강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이 철강 제품 포장재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신호텍스로부터 인수를 했는데요. 올해 10월 10일경까지 인수 완료를 좀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이 사업부를 좀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사인 삼목 강업도 좀 인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물류업체인 세아통운도 인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점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M&A를 통한 양적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냉각 코일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쪽에는 열간압연 부분들, 열간 코일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열간 코일보다는 냉각 코일로
부품 현재 교체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 냉각 코일로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영흥철강이 큰 폭의 좀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눌림목을 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61선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보셔도 이 영흥철강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권역입니다. 약 한 2,800원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500원 자리대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 자리대가 아마 61선 부근일 겁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소 좀 시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2,500원 이탈치는 손절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영흥철강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동훈 멘토님,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미리 선반영되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기관권의 차익 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50선 이상에서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도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시장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또한 0.15%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대형주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분석을 마친 후에 실적 모멘텀이 클 것 같은 종목으로 접근은 괜찮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대형주를 담는 그런 전략은 조금 리스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는 현재 0.2% 정도 상승한 563.19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느샌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쇼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8월 초반이 지나고 8월 중반쯤에는 다시 중소형주 랠리가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560선까지 이제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저항 매물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YG엔터가 상한가 가까운 시초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YG엔터 효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만, 오늘장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든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오늘은 은행과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주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특히나 흐름이 좋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차트 모양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주를 보면 5일선과 21선은 완만하게 타면서 지금 좀 만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은 어느 정도 공략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 업종인데요. 어제도 음식료 업종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도 좋고요.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었던 원재료의 가격이 상당히 음식료 업종, 그렇게 식상한 업종이지만 원자재 가격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삼양제넥스라든지 사주해표, 최근 들어서 뭐 오뚜기, CJ젤리랑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장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 정도 하락한 2068.91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7월 FOMC 의사를 공개가 있었지만 다소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사로는 조금 호재성 발언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다. 이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시나 올해 양적 완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면 양적 완화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곳에서도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늦어도 내년 중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호재성 그런 기사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다소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46% 정도 상승한 564.54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완벽하게 이제 대형주 1차 순환매 장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중소형 개별주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조금씩 코스닥 지수가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0.17% 정도 하락한 266.5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야간 선물 자체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내 지수를 생각해 본다면 선물 시장 상승이 아니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 원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좀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에 조금 급반등을 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현재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0.1% 정도 상승한 102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일 NDF 역의 환율에서 소폭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기조가 오늘장 국내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고 코스닥 지수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 상승한 15,530.98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1% 넘는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악재가 있나요? 3.26%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2% 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아차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1.28%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소폭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소폭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동서 역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성 PD님.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대부분의 업종도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쪽은 이제 해운 쪽과 그다음에 일부 자전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지금 SK텔레콤 상당히 신고권 영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쉬어갑니다. SK텔레콤, KT, LG U+ 모두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 굉장히 좋았었던 다음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제가 빠뜨렸었지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되어 있었죠. 최근 들어서 제주도의 중국인들 위주로 유입이 많이 되면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한 영업을 계속적으로 좀 비전을 삼고 있는데 제주은행만이 1.2%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주, KB금융 모두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IT 쪽 보시겠는데요. SK하이닉스 바닥권에서 조금씩 저가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LG노텍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강세의 업종인 해운주들 보시겠는데요. 한진해운 1.6%, 페노션 1.7%, 대한해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흑자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해운주들 조금씩 순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강세 움직임. 오늘 눈에 띄는 쪽은 게임이 아니라 오늘 음원 쪽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2.6%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SM,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M 3.9%,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3.38%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이 오늘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는 여전히 굴뚝 관련주가 아닌 컨텐츠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임주들 보시겠는데요. 웹젠과 컴투스 3에서 2%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 렉토즈 소프트, 넥슨 GT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제약 바이오 쪽인데요. 한스 바이오메드 2.9%, 메디톡스 2.6%, 코오롱 생명과학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DHP 코리아는 제가 방송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후실적이 발표가 됐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되면서 5.6%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기관이 조금 강하게 장 초반부터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권에서 5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8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1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기관권의 펀드 환매 물량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기관권의 매도가 출회가 되는 게 코스피 횡보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기관권의 매도는 현재 글로벌 장세 매크로 지표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하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포트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줄여나가는 단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권에서 현재 380억 원 정도, 38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지금 3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권이나 외국인에서 특히나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권이 강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날수가 많아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들어오는 날이 진입이 된다면 역시나
코스닥 지수 정고점을 뚫고 정말 600선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00계약 그리고 5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한 8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 역시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외국인 자체가 오늘장 선물 누적 계약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8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80전 상승한 1023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요. 1024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20원대에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공개된 그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긍정적인 경기 진단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24원 9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22원 70전보다는 약 80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1020원대 중반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실수급 위주의 거래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20원에서 1026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조원익 한전 사장이 부채 감축을 위해서 자사주를 모두 팔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루이비통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나진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암 진단 기술 상용화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한국전력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893만 주입니다. 이것을 모두 매각을 하기로 했고, 이와 더불어서 서울 삼성동의 한전의 본사가 있죠. 이쪽에 여유부지도 매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5% 하락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사주를 매각을 하기로 하면 아무래도 물량적인 그 압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블락딜로 해서 한꺼번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전력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이 부채를 갚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자구책이다. 예전같이 부채를 마냥 쌓아놓던 그런 공기업들의 시그널에서 조금씩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현금성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조금씩은 자구책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밀린다라고 하고 주가대가 만약에 그 예전에 받쳐졌던 지지선 구간이었던 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한 39,000원 선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매수 접근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지금 우선은 여러 가지 지금 그 호재가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지금 루이비통 그룹으로부터 600억 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 거의 1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루이비통 그룹에서 그 자해 3자 배정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명품 그룹과 명품 패션 그룹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제휴, 패션쇼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610억 원을 자본금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한 단계 더 주가를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키웠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키워야지만 주가에서 캐파를 키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영역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만들었을 때 캐파를 커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가 한 단계 레벨업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매출이 1,530억에 영업이익이 272억 원 정도 상당히 매출적인 부분에서 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전고점이었던 81,5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 전에 전고점이었죠. 예전 작년 4월 달이었던 6만 원 선대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갭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경우는 갭이 많이 깨질 경우는 이거는 우선은 한 번쯤 손절을 했다가 저가에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쯤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 이렇게 강한 호재가 나왔을 때 따라붙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파나진입니다. 파나진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파나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혈압 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P&A 기반을 이제 실시간 으로 상용화를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틀째 지금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혈류 속에서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같은 경우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그렇게 상용화가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까지의 시간적인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술 자체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몇 년째 지금 단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일부는 자본 잠식이 돼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접근을 했었을 때는 재무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생명과학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가 유럽에서 인증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온인데요. 루이비통과 YG 엔터테인먼트의 효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는 코스온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해 공시한 바 있죠.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LG생명과학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생명과학이 관절염 치료제 유럽에서 허가 났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 1.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생명과학 올해 전반적인 실적을 봤을 땐 적자 전환하는 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2014년 한 해가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차트는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저가로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LG생명과학 바닥권이 어디냐 이 부분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닥에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LG생명과학이 굉장히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나 의약품 바이오 중에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기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네릭이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이런 의약 부분에서 조금 후발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의약 부분에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상장된
형성된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력은 굉장히 좋으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LG생명과학은 역시나 하반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3만 원 이하 한 28,0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플라이가 자사주 처분 결정에 의해서 오늘장 8%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드래곤플라이가 7월 말부터 굉장히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4,500원대부터 거의 만원까지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의 주가 급등세를 봤던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중국에 진출하는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매수를 외치면서 지금 모바일 게임사가 대부분 급등을 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드래곤플라이도 동반 급등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진출한다고 한다고는 했지만 역시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단순 기대감으로 상승한 100% 넘게 상승한 종목이 드래곤플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처분을 하면 전반적으로 블록 할인으로 인해서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에 자사주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이제 할인만큼의 오늘장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기대감에 의해서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코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온이 오늘장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온이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YG엔터가 오늘장 상한가 가까운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업체 그리고 YG엔터도 투자를 했지만 중국 업체와 손잡고 화장품 OEM, ODM 업체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올해 초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게 코스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는 중국에서 관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런 관시를 믿으면서 관계적인 정말 구두상의 관계를 믿으면서 코스온이 정말 화장품 ODM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난무했지만 사실상 이게 정말로 중국 업체와 손잡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화장품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정말 단기간 내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이 202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사용하는 국내에서 특히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화장품 업체가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화장품 업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역시나 코스온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로에는요, 가입자 증가 가속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스24는 적자 지속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여주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5%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의류주들 특히 3분기 중반이 지난 현재까지 내수 의류업종의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선상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최선호주로서 좀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그 백화점에서 카테고리 해외 브랜드 부분이 매출 성장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선 내수 관련주로서 패션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어제랑 오늘자 긴 양봉을
뿌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두 가지를 시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거래량 같은 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배 정도가 는 이후부터의 상승세는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급이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15% 넘게 올랐다는 부분은 조금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전자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로엔인데요. 로엔 같은 경우 오늘 6.4%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빠른 가입자 증가세가 지금 실적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2분기 디지털 부분의 가입자가 우선 증권사들이 예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5만 명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지금 기록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주력 가수의 신보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실적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종목들 좀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특히 로엔의 수익 모델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수익 모델과는 많이 다른 우선은 스마트폰 기기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원하는 음악을 내가 원하는 그런 DJ식으로 여러 가지를 짜갖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엔 같은 경우 상당히 밀릴 때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엔은 과거부터 보면 한 61선을 기준점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좀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지금보다도 예를 들어 3만 5천원 선대에서 3만 2천원 선대까지 박스권 내에서 조금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오늘 7.3%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적 개선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었는데요. 우선은 그 도서 할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판업황 굉장히 그 쪼그라들고 있고 굉장히 좀 불황 속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스24도 지금 여파가 타격이 좀 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제 하락을 했고 영업 손실 부분 적자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떴을 때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통신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난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삼양사입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호실적의 이거래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MJB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이거래일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이동통신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 U+가 2%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부분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일시적인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배당 확대 정책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 대표적인 배당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주가에는 굉장히 양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에 따라서 SK텔레콤이 그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단기간 내에 좋은 급등세를 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동통신주 이러한 악재를 이용해서 저가의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양사가 오늘장까지 0.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러한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상 삼양사가 최근에 급등세를 시연했던 이유는 2분기 실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양사가 단기간 내에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말 올해 초보다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게 삼양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3분기까지는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는데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이 좋은 것까지 이제는 주가에 선 반영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삼양사가 단기간 내에 다시 차익 매물에 시달리면서 반락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급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보유하신 분들도 현재 시점에서 5%에서 1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분할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 삼양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JB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임원진의 횡령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은 뭐 대규모 공급 계약에 의해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뭐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MJB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MJB 재무 구조가 단기간 내에 굉장히 악화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작년 말에 단기 순 손실이 13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200% 그리고 유보율 자체가 60%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게 지금 MJB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시가총액이 지금 2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전형적으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BW나 CB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현재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오일입니다. 자, 실적 우려 및 또 주가 연계증권인 ELS 물량 악재에 또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디톡스입니다. 신약 가치 상승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새내기주인 쿠쿠전자입니다. 강세를 보이던 쿠쿠전자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만 원을 하회했다는 소식이네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S오일 정말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적 부분 악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ELS 발행 물량까지도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LS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S오일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종목형 ELS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이 S오일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ELS가 손실이 날 경우는 발행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납니다. 그만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LS 투자자들은 손실 나고 발행사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사의 물량이 이렇게 S오일의 만기가 가까워온다든지 ELS의 그런 기초자산의 물량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또 3.5% 밀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각 기초자산 종목형 ELS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간해서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주식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S오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톡스 있는데요. 메디톡스 2.85%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약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기술 수출료 유입으로 인해서 순조로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상당히 밀릴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기술 수출료 유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예전에 한번 밀렸을 때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지금 보톡스라든지 그런 해외 판매뿐만이 아니라 기술 수출료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그런 지식 기반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적어도 지금 17만 6,800원 선인데 우선 한 번쯤은 정고점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는 그런 주가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전자입니다. 4일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예전부터 쿠쿠전자가 가장 핫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씩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선은 쿠쿠전자,
비슷한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 그동안 상승 탄력이 컸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씩 추대가 되고 있고, 분명히 이 주가대는 어느 정도의 그런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그 물량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소식에 동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정유주에 조선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큰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 이제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부정적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그리고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하락하고 있는 게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런 신용 우려감이 요번에 처음으로 표출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번 표출이 되면서 조선주가 한번 급락을 맞기도 했었는데, 이미 노출된 악재가 재탕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조선 3사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이제는 조선 4개사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바닥권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글로벌 수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신조선가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저점 부분까지 하락하고 있는 게 조선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주 모멘텀이 조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PBR 저점, 과거 저점 부분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는 실적이 개선돼도 주가는 크게 반등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제는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잡아서 살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3년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주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조선, 빅3 조선 3사 역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이게 빠르면 올해 4, 4분기부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는 2013년 하반기에 받았던 이런 수주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2015년 초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조선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사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역시나 신용 부정적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회사가 많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2분기 실적 쇼크가 발생했지만 일회성 비용 그리고 과거 저가 수주분에 대한 실적을 반영되면서 역시나 일회성 비용과 일회성 실적 쇼크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바닥이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를 본다면 바닥을 잘 잡아서 특히나 PBR 0.6개 0.8배 부근에서는 잘 잡아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져간다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조선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신고가 종목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현대글로비스와 KCC 등을 공략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내일 옐런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3분기 기업 실적과 외국인 수급 모멘텀이 좋은 업종과 종목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지주사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잭슨홀 미팅 옐런 의장 발언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주사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일단
일단 중국 HSBC PMI 지수 장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철강 업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회사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런 정책 효과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지주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CJ나 SK CNC, 효성, 또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좀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남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CJ 같은 경우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 보신다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중소형 관련 지주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주사들이 이 비상장 자회사의 IPO, 최근에 IPO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상장 그런 날짜 주식들의 상장 기대감이 불 수 있고요. 또한 배당 관련 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주사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목소리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금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우려. 그럼 일단은 조금 빼놓고 보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장기적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보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잭슨홀 미팅이 진짜 우려가 된다면 전일 미국 금융시장이 올랐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넷 옐런이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유동성이에요. 그 유동성으로 풀어놓고 자,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장기적 호재죠. 그러나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단기적 악재가 되겠지만 지표가 좋아져서 그리고 경기가 되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서 자, 이제 그 경기 부양책,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양적 완화를 당연히 축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고 주택 지표가 좋지 못했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조기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을 하든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든 둘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거리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적 악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시장 전체적인 장기 시장에서의 악재 요인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결과치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치조차 없다면 그것이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은 분명한 결과를 띠고 줄이는 부분이고 분명한 결과를 띠고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걸 너무 장기적 악재 쪽으로 생각을 굳혀나가는 것은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락 속도가 줄었습니다. 자, 한 15포인트 이 부분, 즉 약 16포인트 되는 2055
5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저점으로 2055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넷 앨런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외국인들도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안전한 편이죠. 사실은 코스닥을 보면 오히려 시장 자체를 조금은 무관하게, 그리고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지금 563포인트 약 1.81포인트 오른 관점에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오늘 간다 훅 간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치료제가 없다. 감염 시간이 굉장히 짧게 사망한다. 즉, 감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사망할 수 있다. 공포죠, 그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2주일 안에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 뭐 한 달 이내에는 죽는다는 얘기. 자,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은 전 세계인에게 고통이 되고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뭐 연구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걸 WHO에서도 지금 임상 자체를 승인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죠. 연가시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연가시라는 영화 보면 김명민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뭔가 그 물에서 막 뱉어내죠, 그지? 지렁이 같은 걸 막 뱉어냅니다. 예. 그런데 이 연가시 영화를 보면 일부러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공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컨스피러시 이론인데요. 의심 이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포가 확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약회사 쪽에서 되게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리 치료제를 개발해놓고 저런 것 아니냐는 세계적 컨스피러시 이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아니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시장은 슈퍼박테리아주하고 같이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박테리아는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지금 공기 중으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게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슈퍼박테리아는 DNA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체제. 그래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DNA 체제를 가지고 이 슈퍼박테리아의 연구와 바이러스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이 같이 뜨고 있다는 것도 참 시장이 웃기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를 쭉 가지고 와봤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은 바이러스 관련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해 꼭 내가 죽어도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진원생명과학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물론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재반등 구간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꼭 굳이 내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 하나 담아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를 바라신다면, 그죠?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종목을 사놓고 악의적이죠. 그죠?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돈을 벌질 못해요. 자, 바이러스 관련주 하나 사놓고, 우와, 전염병 창궐해라. 그죠? 전쟁 관련주 사놓고, 전쟁 일나쁘라. 그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이렇게 해서 돈 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크리스탈은 슈퍼박테리아 관련주입니다. 이게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이라도 이 관련주를 들어가 계신 분은 빠져나오신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웰크론, 공기 중으로 확산 안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신체 접촉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확산되는,
그런 관련주, 그게 에볼라인데, 이 웰크론, 즉, 마스크주가 뜬다는 것도 이것도 웃긴 얘기죠. 그죠? 웰크론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까 몰라도, 지금 바이러스 관련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닉스. 역시 공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위닉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대고, 자, 이게 뭐 어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죠. 하나투어, 모도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점점 확산될수록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내에 끝날 얘기다. 한 달 이내에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 관련주들 접근을 좀 자제해야 될 시기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점들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게 뭔가 모멘텀, 섹터, 어떤 테마 이런 재료가 불었어요. 근데 악의적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불었을 때 뭔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보세요. 누가 이 카드라? 크리스탈 간다 카드라. 이게 슈퍼박테리아 관련주인데 이 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간다 훅 간다에서는 이런 상세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간다 생각하시고 많이들 좀 시청해 주세요. 자, 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토요일 날 오후 2시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편안한 마음 가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2055포인트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